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라면 본인의 발언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뻔히 잘 알 텐데 이런 발언을 좀 쉽게 이렇게 내뱉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밑에 내면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방금 앵커분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분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언 자체가 일정 부분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관측들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일정 부분 전문가들은 이게 사실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말실수인 걸 과장해서 그 빙자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쪽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런 발언 자체를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받아 넘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라는 점이 이런 어떤 좌충우돌하는 행보로 나왔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매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적게는 6%포인트, 많게는 10%포인트 정도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존 볼튼, 회고록을 냈던 존 볼튼 이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간밤 뉴스를 보면 바이든 인기가 없었던 바이든이 지난 5월에 역대 최대 정치 자금을 모았다라고 이제 뉴스가 전해지듯이 사실은 네. 바이든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그 과정에 굉장히 지금 갈 길이 바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뭔가 외부의 적을 찾아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지 세력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모멘텀은 사실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중국 때리기밖에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예. 어제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스냅백 조항이라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이제 1단계 무역 합의에 들어갔던 조항인데요. 뭐냐면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2천억 달러 이상 그 추가적으로 그 매입하겠다라는 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중간중간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해서 그 합의 이행 내용이 그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실제 합의와 차이 날 경우에는 예.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라는 그런 합의 조항들이 있거든요. 중간 스냅백. 점검을 해서 예. 그 목표치에 10%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예. 이거는 거의 안 지켜진 거다라는 그렇죠.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예.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 조항들이 스냅백 조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 1월부터 6월까지 이행을 지금 점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중간 숫자들이 사실은 조금씩 나올 겁니다. 잠정적인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숫자를 받아본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뉴스에 전해지는 걸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이 합의한 내용의 한 50% 정도만 이행을 했다라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트럼프의 그 사실상의 그 속내를 어제 그 나바로의 발언에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 나바로의 발언이 그리고 이게 트럼프와 그리고 참모들의 속내라면, 이 정치적 발언이라면 정말 이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 뭔가 이걸 깨트리려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예상되기도 하고요. 또 나바로의 어제 인터뷰 속의 발언을 보니까 11월 대선은 뭐 일자리, 중국, 그리고 법과 질서 이 세 가지 이슈로 귀결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정말 미국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런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지, 혹은 그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상당히 많이 날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1월부터 6월까지 중국이 제대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지 그 이행 점검 기간이 다음 주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보고
트럼프는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이행률이 굉장히 낮은 저조한 네. 수준이다라는 점에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게 어떤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한창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에 나섰고 그 결과물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미국 경기가 한참 호황을 누리던 분기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3%를 넘어가던 굉장히 호황기였던 반면에 지금은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사회적인 불안도 굉장히 크죠.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흑백 네.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공책을 펴기는 수월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그 구두로만 계속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구두로 중국을 압박하고 실리를 얻어내는 그런 어떤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보면 관세를 1단계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는 조치보다는 중국에 대한 비관세 조치들로 인해서 중국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더 많은 제품 수입을 끌어내는 조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은 뭐 이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중국의 이행률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